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뚫고 오신 반가운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그 스타일이 청년 대학생 같으십니다. 그렇죠. 오늘 제 의상의 컨셉은 네. 이제 캐주얼인데요. 네. 사실 제가 이제까지 청바지를 안 입어봤어요. 처음 사서 입어봤어요. 처음. 청바지. 요새 입으시는 게 이게 청바지가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쯤에. 예. 저도 그동안 뭐 양복 쫙 정장 스타일만 그러셨죠? 봤지. 예. 예. 청바지를 입은 거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평생 처음 거의. 예, 평생 처음이에요. 면바지는 입었었는데 그러나 진짜 이 청바지는 처음인데 또 입으니까 네. 예, 편하고 또 뭐 멋도 있고 네. 또 젊어 보이잖아요. 아니 젊어 보이고 요즘 뭐 체중도 관리하신 것 같고 얼굴도 더 야위셨다고 그래야 되나? 더 젊으셨어요? 예, 살 빼신 그렇게 거예요? 많은 말을 들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걱정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데요. 청바지도 입으시고 상당히 청바지도 있고. 놀라운 변신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영근 사장님께서는 충북도의회 의장도 하셨고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애써 오셨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김영근 사장님을 모셨 이유는 이번에 4.5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과정과 평가도 좀 해보고 앞으로 내년에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을 베테랑이시니까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 거기가 사장님, 의장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 옆 동네인가요?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네요. 의장님 지역구에서 이번에 이제 4명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약 48%, 그렇죠. 또 민주당 박한상 후보가 약 40%를 네. 얻었고요. 표차는 프로테지로는 7.7%, 네. 표수로는 938표 차 이렇게 승부가 갈렸습니다. 저희 표를 보면 정호철 후보 민주당 탈당하신 분이 1,100표. 예. 그래서 이제 남들은 정호철 후보가 탈당 안 했으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지 않았겠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현상적으로 보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표만큼을 그냥 민주당 후보에 팍 얹히면은 그렇게 된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정황을 아는 제 견지에서는 네. 정호철 후보가 잠식한 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 잠식은 했죠. 네. 예, 잠식은 했는데 그러나 정호철 후보의 그 기반, 지지 기반을 특히 그 민주 지지세와 국힘 지지세로 나눠서 본다면은 네. 그분이 그 보수층 국힘 지지세도 꽤 많이 흡수하고 있던 분이에요. 예, 네. 국힘 지지할 만한 보수층이지만 그 정호철 후보와의 인적 관계 때문에 예, 그 민주당 후보였을 당시 지지를 한 것인데 그분이 이제 무소속으로 간 마당에 그 보수층 잠식도 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뭐 단 한 표라도 민주당 지지표를 더 잠식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잠식의 폭이 네. 크진 않았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7.7% 938표 차이인데 이렇게까지 벌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빙으로 보셨습니까? 예, 박빙이고 승패가 갈려도 누가 이기든 작은 표차로, 더 작은 표차로 네. 5% 이내로 예, 좁혀질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더욱이 폭이 편차가 컸기 때문에 정호철 후보는 아주 뭐 중대 변수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뭐 저나 이 지역구 사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철 후보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세를 갈라먹었다고 치고 또 네. 결국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 차이가 예상보다 컸다. 득표력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 그럼 왜 그렇게 예상보다 좀 벌어졌을까요? 그 이번 선거를 보는 데 있어서 핵심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예. 투표율이 보면은 이번 투표율이 21.3%였거든요. 네. 이 청주시 나선거구가 전체 이번에 4월 5일 날 9개 지역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27.2%였고요. 27.2%고 그 굉장히 투표율이 낮아서 한 뭐 25에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봤는데 저도 30은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워낙 재보궐 선거가 많으니까 2011년도 이후의 네. 예. 그 재보궐 선거 그 중에서도 기초의원 선거만 네. 뭐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한 재보궐 선거를 다 집어넣으면은 의미가 떨어져요. 네. 기초의원 선거 역대 네. 재보궐 선거 투표율만 보았더니 그게 30.3%예요. 네, 역대는 30.3%. 역대 30.3, 이번 전체 27.2 그런데 유독 여기만 21.3이었고 이것은 그 13년 동안에 역대 기초의원 선거 역대 투표율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예요. 오호. 이번 청주 나선거구의 투표율이.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는 핵심 키는 투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냐? 네. 우선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관심 이슈가 없었잖아요. 네. 예,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다른 데서 민주당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그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안 냈고 또 국힘은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안 냈고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맞상대하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흥미나 긴장도가 떨어졌고 현안도 이슈도 없었고 네. 그리고 이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은 다른 어떤 형태든 전국 선거와 동시에 하느냐 아니냐가 투표율을 확 다르게 합니다. 아,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재보궐선거만 있었잖아요. 재보궐선거가 다른 전국 선거가 있을 때 동시에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거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아니라 전국 동시 투표율과 똑같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재보궐만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낮았고, 이것이 이제, 그 이번 선거를 이해하는 그 키죠. 좀 더 말씀드려요? 네, 그럼요. 그런데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번 투표율이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갔으면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을까요? 30%? 투표율이 예. 3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30을 넘기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이긴다. 그 바람이 불어야 된다. 30% 정도는 바람이 부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아예 전제를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뭐냐 하면 이 투표율에 따른 각 당의 이해관계는 뭐 수많은 사례가 있고 뭐 그렇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정설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예, 보수 정당의 유리. 이거는 정설이에요. 네. 예, 이거는 뭐 누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에서 25 사이 완패, 25에서 30 사이, 특히 27에서 30 사이 진짜 박빙, 30 이상 완성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21.3. 21.3의 예. 그 투표율은 상당히 뼈아픈. 그렇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한번 붙어보기도 전에 그냥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네.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시는군요.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까? 분석해 보신 것 중에서는? 이제 투표율이 갖는 이번 투표 결과의 의미는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요,
이번 선거에 시기적 배경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한병수 의원이 2월 1일 날 별세하셨는데 네. 별세 후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진 선거라고 하는 예, 점. 그렇습니다. 예, 불과 2달. 또 그 현직 시의원이 그 별세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청주 시의회에서 민주당과 국힘의 이 의원 분포가 똑같았지 않습니까? 네. 21대 21. 근데 여기에서 이 균형이 팽팽한 균형의 저울추가 살짝 기울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그 청주시 의회의 정황을 반영한 투영하는 선거가 이제 됐다고 하는 점이고, 또 하나의 시기적 특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취임 후 1년이 되는 때 맞이한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3월 네. 9일 날 선거했고 5월 9일 날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딱 1년 후에 그 중간에 1년 후에 맞이하는 선거라서 잠옷 정치적 의미가 이제 그 고려되었던 그런 선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시기적 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그 별세 후 곧바로 2달 후에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각 정당들의 후보자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 지역구에 차근한 후보가 없었어요. 이 현역 의원님 뭐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예.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3년이나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못한 선거예요. 예. 그냥 하나의 변수의 하나. 예. 차근한 후보가 없었어요. 후보자의 영향력이 투표 결과에 별반 크지 않았던 네. 그런 선거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투표율을 보면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럼요. 제 전제는 뭐냐면은 투표 결과에 그 순응해야죠. 그리고 존중합니다. 이것도 민심이라고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 부여는 곤란한 것이 21.3%의 투표율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말씀을 뒷받침하면은 바로 그 가장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갤럽인데, 갤럽이 바로 그 시기에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예. 정당 지지도에서 충청권만 비교할 때 민주당이 40%, 국힘당이 29% 나왔어요. 40대 29. 그 굉장히 놀라운 11% 차이나 네.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네. 예. 그런데 여기서는 민주당 후보가 졌단 말이죠. 네, 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적 바로미터가 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울산에서도 왜 민주당이 됐대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져서 네. 그 선거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청주에서는 이겼어요. 네. 라고 이제 궁색하게 답변했다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들은 시사점이 안 됩니까? 투표율은 낮았으나. 울산은 시사점이 높죠. 청주는 다릅니다. 왜? 울산, 영남, 네. 국힘당의 아성이란 말이죠. 네. 원래 국힘당의 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당연히 여기서도 민주당이 지는데 그건 당연히 질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작은 차이지만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한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청주서도 이길 수 있지 않았냐. 민주당이. 왜 울산에서도 이기는데 여기선 졌냐. 그렇게 큰 표차로. 그걸 투표율이 낮아서 라고만 말하기는 부족한 그 페인이 뭘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죠. 왜 청주는 졌냐? 갑자기 말문을 막히게 하시네.
저는 이 선거의 의미가 예, 질 곳에서 이겼으니 그 의미는 당연히 크다. 네. 예. 여기는 낮은 투표율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표본처럼 그리고 청주에서 이겼잖아요. 얘기할 정도로 의미부여할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적지 사지에서 이겼는데 당신들은 뭐 해요? 뭐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반문할 문제라고 또 인정합니다. 이거 선거운동 열심히 하신 분한테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 의아하긴 했어요. 선거운동한 거 뭐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셔요. 저기 실제로 하셨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근 전 의장님께서 보니까 뭐 비 오는 때도 뭐 선거운동에 참여하시고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저거는 이제 박한상 후보랑 밤에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렇죠. 저게요. 저 장면이 광장이죠? 그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죠. 투표일 바로 전날 밤 거의 12시 다 돼서 마무리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비가 질척질척 왔어요. 후보 자세히 보면 우비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저는 우비도 안 입고 누볐어요. 그 후보보다 얼굴이 더 탔네.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비 오는 그건 날에 첫날. 선거운동 첫날 또 비가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첫날 비 오고 끝날 비 오고. 비가 많이 왔었군요. 네, 그렇군요. 또 있나요, 사진이? 이거는 뭡니까? 저거는 이제 제 동정인데, 예. 마침 그저께. 네. 예. 엊그제잖아? 그저께입니다. 엊그제네요? 예, 변상욱 대기자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청주 출신이시고, 예. 그분이 청주 와서 한국 정치와 언론에 대한 주제로 이제 강연회를 했었는데 같이 나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래서 이제 뭐 투표는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뭐 분석을 해보잖아요. 참여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는 왜 졌을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건 뭐 해단식도 안 했고 평가회의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엊그제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정확한 분석은 저 의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 저 현수막에는 금천 가족문화축제 확대 지원이라는 동네 공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동네 공약. 또 다른 것도 보시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박한상 후보는 상당구 다시 민주당이 찾아와야 돼. 그리고 저 왼쪽에 뭐가 써 있냐면은 민주당 한석이 부족합니다. 네, 맞아. 한석이 부족하다고. 시의회 한석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랬죠. 또 그리고 보여주세요. 또 다른 후보 보면 5번. 정호철 후보도 우리 동네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저 공약을 제시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뭐 기초연금 올린다. 기초연금을 시의원이 올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죠. 그 유근진 후보조차 뭐 저렇게 동네 공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육거리 시장 명품화 뭐 이런 걸 했는데 아까 민주당 보셨듯이 박한상 후보 걸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박한상 후보 거를 보여주시면 거기에 보니까 한석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책이 없지만 민주당이다. 정책이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구에 현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구에 현안이 적지 않았다. 그 기초의원은 풀뿌리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생활 정치인이에요. 생활 정치와 관련된 것이 이 선거 내내 이슈화 되지 않았어요. 자, 투표율이 부족해서 졌는데 그럼 왜 투표율이 적었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현안과 이슈를 제기했어야죠. 적어도 호감도는 생기게 했어야죠. 어차피 후보도 잘 모르고 서로 다 그러는 상태니 공약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밀접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생활 정치인으로 나왔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 동네 얘기는 또 우리 동네 발전에 청사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제 다른 얘기만 있었던 것이고요. 그 민주당 상당구 다시민주
아니 뭐 상당부는 민주당이 맡아놨습니까? 다시 민주라고 하게. 자, 그 다음에 그 민주당 한석이 부족합니다. 청주시의회에 민주당이 한석이 부족하든 많든 주민들은 큰 관심 없어요. 어디가 많든 적든 간에 니들 잘만 해라 이겁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함은 있죠. 그 긴박함이 있다면은 그 한석이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왜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하는가? 민주당은 시의회를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그거를 제기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저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 맞습니다. 캔디프레이즈만 예. 내걸었고 예. 저게 끝까지 갔더군요. 안 바뀌었더라고요. 저 그냥 플래카드를 안 바꾼 모양이던데 끝까지. 그 중간에요. 예. 중간에 반 정도는 아. 예, 반 정도는 저 지역구에 그 이제는 뭐 레전드 신화적 존재가 된 사람이 김성택 시의원이에요. 네. 4번 나와서 4번 내리 당선돼서 사선인데 4번 내리 끝번호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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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거기 또 뭐 공천 못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서 간신히 됐는데 또 그런 되고. 경우가 2번이 있었고요. 예, 이랬었죠. 예. 그래서 중간에 김성태 의원과 함께라는 현수막을 반 정도 교체하기는 했지만 저 현수막이 이제 중심이었어요. 아하. 예. 예, 두 번째 페인은 뭐냐 하면 이 보궐선거는 조직선거입니다. 아까는 투표에 그 관심을 끌어모아가지고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 편을 투표장에 가게 하는 게 보궐선거의 핵심이에요. 아, 그렇죠. 예. 우리 편을.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를. 그렇죠. 워낙 투표율이 낮으니까. 예. 그러려면은 조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조직력 발동이 안 됐다. 예. 그 범민주당 역량이 가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묶어내지 못했습니다. 통합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평소에 안 됐는데 선거 때 갑자기 하려니까 됩니까? 아, 얘기를 또 여쭤봐야 되는데 아주 조직 스스로 관리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조직 관리를 평소에 잘했어야 됐어요. 조직 관리를 지역위원회 그 지역의 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역할이. 예. 그런데 평소에 관리가 안 됐고 결집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됐는데 선거는 갑자기 왔고 예. 급한 거는 후보자와 일부만 급했고 이게 묶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 묶을 만한 구심력이 약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페인으로 제가 솔직히 그 고백하고 또 저도 이 되짚는 문제입니다. 그 이제 저도 선거 때 캠프도 가보고 여기 거리도 돌아다녀 보고 뭐 했는데 그 민주당은 그 말이 많더구만요. 하여튼간.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이강일 위원장 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강일 위원장이 뭐 많은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만 거기 상당 지역위원회 그 기존의 전 의원님이라든지 당원들은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한번 잘해보세요 하고 한 겁니까? 아니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의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고. 말씀드렸죠. 예. 구심력 형성이 안 됐고 역량을 통합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 그럼 그 정도? 아, 네, 뭐 자세히 듣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투표율도 낮고 결속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후보도 뭐 낯설고 선거 캠페인도 뭐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저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표차가 났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 그때 눈에 띄는 거는 그 이상조 후보가 중간쯤인가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전과 경력이 없는 후보자인가 범죄 경력이 없는 후보자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를 이제 빗대서 하는 거로 보였는데 그때 느꼈어요. 다급하구나. 근데 민주당은 왜 그냥 그대로 쭉 갔을까요? 승기를 막 잡을 수도 있었는데 캠페인 중간쯤에. 저는 역시 뭐 대단하세요. 그 현수막을 보고 다급하다,
또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셨다는 건데 네. 그것도 아주 또 좋은 진단일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 캠페인 같아요. 그쪽 그래서 예, 공격적으로. 아 그럼 여기는 또는 그런 굳히기. 민주당 쪽에 굳히기에 예. 확실하게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막판에 네. 굉장히 전략적이었죠. 막판 뭐 5일 정도 남기고 네. 그거를 딱 걸음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무관심했던 일부 유권자들의 그 눈길을 돌리게 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자꾸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도 왔잖아요. 그래도 분위기 쫙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뭐 그게 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이 안 됐군요.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게 아, 이재명 대표 왔을 때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예, 5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의기투합하고 참 선거 때 바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구나 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김두관 전 장관, 그 다음에 정청래 선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계속 이어졌어야 됐어요. 네, 네, 네. 바람을 이어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직화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보궐선거는 끝났고 이제 불과 저 총선이 딱 1년 남았잖아요, 이제요. 그래서 4월 이게 10일입니다. 4월 10? 40. 아, 4월 10 네. 날 한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알고 계시네요. 회장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모르면은 뭐 오늘 저 초빙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에 뭐 이번 보궐선거가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상당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 미치는 어떤 시사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크진 않다고 보고요. 미미하다고 봅니다.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뭐 낮은 투표율로 그렇게 된 선거고 정치적 의미 부여를 하기가 힘든 선거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세라든가 또는 반대로 진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그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높아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예. 그 상황이 이렇게 유지된다거나 또는 뭐 1년 후에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예,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고 다만 민주당이 이 선거구에서 시의원 3명 중에 2명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1명으로 줄은 거죠. 네. 시의원 1명의 존재는 선거에서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그 시의원이 주민들과 예, 접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자기 조직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운동 때는 자동으로 선거운동원이 돼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네. 있어요. 선거 시의원 1명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겠고 이거는 한 정당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양당 뭐 모든 정당이 공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 네. 우리 조직을 이제 평가하게 된 거죠. 네. 체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개선하겠죠. 네. 예, 그런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총선에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큰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하긴 뭐 내년 총선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뜨거운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거라고 각 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유권자들의 평가나 참여도나 이런 건 달라지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치 지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앞으로 1년이나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 얘기 많이 했는데 의장님, 그래서요 이제 뭐 다른 분들 얘기는 많이 했고 내년에 총선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제가 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신가요?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은 못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답변 드리면 이렇고요. 네. 예, 제가 국회 진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다 아시고 또 그렇게 노력해온 것도 사실인데 네. 앞으로 남은 기간 지역민들의 의견도 더 수렴하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후보 대안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보고 더 살펴보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론도 많이 들으시고 네. 활동도 많이 네, 하셔야 네, 되기 그 때문에 말씀이죠. 예, 지금 예, 이제 뭐 예. 겸손하시게 말씀하시는데 잘 알아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의장님이 김영호 의장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아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도 보시면서 좀 이런저런 말씀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뭐 상당히 좀 뭐 수선하고 또 무슨 뭐 저기 미국이 뭐 도청을 했느니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예. 국제적으로도 예.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일본 문제, 친일 문제 이런 거 도 안에서도 시끄러워요 아주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저기 우리 의장님이 어떤 활동하시는지를 사진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3월 1일이었어요. 네. 그 3월 1일만 되면 어김없이 도에서 네. 3.1절 기념식을 한다고 참석해 주십시오 통지가 오는데 네. 아우 좀 뭐 너무 형식화된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간 곳이 우리 지역의 33인의 한 분이세요. 예. 동고 신흥식 선생. 아, 네. 예. 그분 묘가 가덕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덕 주민센터 앞에 있는데 거기 가서 참배하고 유족들과 인사를 나눴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냥 기념식 가는 것보다 그 참배해서 네. 다시 한번 그 뜻을 기리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면 열린 행복 마켓. 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 연 대표님이신데 네. 저분이 용담동에서 오랫동안 네. 그 사랑의 행복 밥집을 하시던 분인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분가하듯이 나오셔가지고 사직동에서요. 그 지금 재개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무심천하고 네. 사직 사거리 그 사이 예, 지역이죠. 예. 거기에 그렇게 노숙인들이 많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노숙인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린 행복밥집을 또 개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요새 뭐 아파트 짓는다고 이렇게 뭐 펜스를 놓고 그렇죠, 그렇죠. 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노숙인들이 네. 많이 계셨군요. 거기 참석해서 좀 도움도 드리고 같이 또 밥도 먹고 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또 준비된 사진 있습니까? 네. 이거 무슨 뭡니까 이거는? 멋지죠? 네. 저 흥사단, 흥사단. 예. 아. 흥사단 충북 지부에 제가 네. 입단식 사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거는 보니까 도의회 청사 기공식 기공식. 할 때 예. 그 앞에까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중앙당에서 예.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고 네. 예, 지방자치 네. 예, 또 지자체의 지원 이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네. 중앙당에서 당 대표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저거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의 정책위원으로 예, 위촉이 돼가지고 거기 참석했었는데 마침 보니까 박완희 시의원 또 박연수. 예, 박연수 전 보훈군수 후보 네. 이런 분들도 같이 위촉을 받아서 예, 반갑게. 그래서 사진을 찍으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이 좀 어수선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정치를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도민들의 여론, 시민들의 여론을 가까이서 많이 들으실 텐데 좀 뭐라고들 하십니까 요새? 제가 여론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이번 선거였어요. 네. 제가 후보와 함께 이래저래 인사도 다니고 했는데 특히 그 야간에 네. 예, 그 식당들, 네. 상가들 방문할 때에 가감 없이 나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딱 한마디예요. 저 민주당 싫어요. 그런데 국힘은 더 싫어요. 그랬습니까? 그거에 민심이 그거예요. 오. 예, 민주당 싫어요로 딱 끝났으면 정말 실망 많이 했겠는데요. 네. 국힘은 더 싫어요.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여론의 흐름이었는데 바닥에 네. 그런 분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도 밤 8시까지 투표를 했는데 결국 그분 딴 동네 사람들이었겠죠, 뭐. 예, 그게 여론이고요. 그 지금 이제 제가 다 찾았어요. 네. 그 여론을 물으신다 그래서 네. 최근에 세계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다 찾았는데 그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저희가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예. 예.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 흡사합니다. 대체적으로 국정 지지도는 네. 20% 후반에서 30% 초반대에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예. 오히려 충청권이 더 안 좋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지지도가. 아, 네, 네.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살짝 앞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2, 3% 앞서는 아, 네. 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내년 총선 때 선택을 물어요. 요새 총선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걸 세계 기관에서 다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15% 내외로 국정 심판론에 손을 들어줍니다. 국정심판론이 더 높다. 높다. 그걸 뭐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해석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을 심판 민주당 찍겠다 이거예요. 찍겠다 이렇게 보이는 예. 거죠. 네. 내년 총선 때. 예. 15% 차이면 엄청 큰 거예요. 큽니다. 15%더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 내외라고 했는데 국정 안정론이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 뭐 30%대 초반이면 거의 뭐 정말 바닥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것과 정당 지지도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정당 지지도는 간신히 민주당이 앞서는데 왜 내년에는 그런가? 민주당은 뭐 지금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거보다도 나는 국힘이 더 싫어서, 지금 국힘이 그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용서하기 힘들어. 기억할 거야. 이거예요. 예. 그 정도입니까? 지금 여론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한일 관계 문제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 강제징용을 누가 했는데 왜 우리가 배상을 해주나요? 또 그 최근에 일어난 부산 횟집 뭐 사건이라면 사건. 예. 굳이 횟집에 가서 그 수많은 인원들이 같이 술잔 기울이고 끝나고 나서 도열하면서 인사 나누는 이런 그 구태적인 방식. 그 다음에 또 미 CIA에 의한 도감청 의혹.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부정했습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미국의 유력한 그 언론사에서 한국 정부가 이걸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조차 도감청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는데 한국 정부는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위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건건이 터지면서 특히 요새는 그 외교 안보 예, 이런 문제에 이제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경제는 어렵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저 가까운 지역을 살펴보면 김영환 지사 또 이범석 청주시장 모두 국민의힘으로 이제 당선이 된 분들인데 요즘 뭐 아주 논란이 휩싸여 있고 뭐 이범석 시장은 지금 저기 파리에 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일방통행식 그런 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여론도 좀 자세히 들으셨습니까? 예. 그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금 이제 아주 딱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일방주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시장으로서 전임 시장, 민주당 시장이 했던 것과는 뭐 이 정책 노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한마디로 효율 그리고 개발 중심의 사고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주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효율과 개발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시장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효율과 개발 중심으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전임 민주당 시장이 했던 것과 다른 방향인데 그러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치를 좀 하셔야죠. 그런데 이거를 막 이제 밀어붙이기 식으로 풀어가니까 시청사 문제, 청주병원 강제 집행 문제,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층수 네. 제한 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취임이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후닥닥 막 밀어붙이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회도 진통이 생기고 사회 곳곳에서 경론이 벌어지는 이런 상태가 빨리 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협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의외로 참 좋게 보았어요. 뭐 원래 아는 사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예. 그 원래 민주화운동 출신이시고. 그렇죠. 네, 또 네. 예, 청주에서 학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취임 후 일정 기간 후에 이 경제 포럼에서 강연을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하게 예, 들었어요. 메모도 꼼꼼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혁신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기대도 했습니다. 그게 장점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 출신 지사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똑같은 국회의원 지사라 하더라도 달라요. 제가 전임 이시종 지사 때 처음 도지사 됐을 때 제가 도의 의장이었는데 예. 그분을 지켜보면서 야, 참 도지사는 국회의원 출신들이 하는 게 참 장점이 크구나. 국회, 정부 네. 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도지사는 국회의원이 하는 게 강점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또 같은 국회의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뭐 다 국힘에 계시지만은 이제 국회 또는 이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또 좀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데 또 너무 정치적으로 한다든가 그 공직자의 자세가 잘 잡히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그 친일 발언 문제, 네.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려는다. 일본에게 사과를 구걸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도민 나아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밟은 발언이에요. 예. 반어법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반어법 맞아요. 문법상으로는. 그러나 국민들이 누가 그걸 압니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반어법을 해서 강조할 만큼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칭찬을 받을 일을 했어요. 경의를 표한다. 통 큰 결단이다. 무엇을 두고? 강제징용, 그 3자 배상, 3자 변제, 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결심을 했는데 이런 나를 가지고 친일파라고 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할 만큼의 정말 박수받을 일을 가지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그 제3자 변제는 했는데도 그 정상회담 결과 뭐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한테 구상권 청구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기업의 참여도 보장받지 못했고 또 수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WTO 제소한 거 우리가 먼저 풀어줬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외무상이 당신들 하는 거 봐서 규제를 완전히 푸는 거는 하는 거 봐서 하겠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보고 얻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판에 기꺼이 친일파 되련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에 뜻있는 시민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오늘 기꺼이 독립운동가가 되겠다.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은 도적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후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다면 후손들은 내 이름과 무덤에 침을 뱉으라. 이렇게 지사께서 하신 말씀을 패러디 해가지고 네. 이런 글을 올리는 상황이에요. 그 아픔이 끝나기도 전에 또 충주 가셔서 제천에 산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에 이제 소위 술판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엊그제 도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 부분 또 사실로 또 드러났어요. 예. 술을 드셨다. 그래서 꽤 드셨다. 얼굴이 빨개졌다. 노래도 두 곡 했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몇 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쯤 해서는 아니 이 도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갖는 지사께서 산불이 일어났으면은 제천으로 쫓아가지는 못할 망정 술을 드시면 안 되지 상황을 지휘해야지. 공직자의 자세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는 공직자의 자세와 품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잘못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거나 핑계대는 게 더 얄미운 법이거든요. 사과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 예, 친일파 발언했어. 또 사과했어, 일주일 후에. 네. 그런데 뭐 사과한다고 하면서 또 그 발언을 한 취지는 또 강변을 했어요. 네. 이번 술잔도 뭐 처음에는 물 먹었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한 잔도 채 안 마셨다고 했다가 세 번째는 술판은 아니라고 했다가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딱.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자체장의 지지가 심각해지는 것은 도민에게 피해입니다. 누가 그분들을 공격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예,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요. 왜 심각하냐? 친일 발언을 통해서 도민들이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그 술판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큰 실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화도 났고 그것이 저분 참 열정도 대단하고 매우 창의적인 분이야.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겠는데 실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대했는데 뭐지? 이래서 잘못하면 도정이 무너질 수 있는 3일 전에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도지사 퇴진 성명을 냈어요. 이거 큰 사태입니다. 이런 것을 직시해야 된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께서 이렇게 이런 좀 근심되는 행위를 하시긴 하셨는데 앞으로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모든 움직임들이 특히 당에 소속된 분들의 사소한 움직임, 사소한 지탄 사항조차 총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하물며 지사께서 더 이상 자꾸 딴 길을 가거나 문제를 야기하면은 이 정부 여당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잘 하시겠으나 이 정부 여당 쪽에서 조율 조정하고 상당한 또 압박까지 있을 것이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지자체장들에게는 최소한 안 일어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뭐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평가를 좀 들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일단은 이제 4월 10일까지 있고 뭐 그 이후로도 쭉 계획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활동을 어떻게 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최근에 지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데 많이 다녔어요. 겨울에 이 면단위에서 대동계라고 주민총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가급적 많이 가서 말씀을 들어봤고 뭐가 필요하다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굳이 얘기한다면 민생 탐방, 민정 탐방, 네. 예, 지역민들을 바닥에서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현재 애환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건의사항은 뭔지 이것을 수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 준비와 맞물린다면은 이런 활동 끝에 좋은 또 정책 공약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민생 민정 탐방을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다른 출마 예상자들을 보면 요즘 뭐
무슨 포럼 같은 것도 만들고 네. 뭐 사무실도 운영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의장님은 어떻게 뭐 사무실 같은 걸 만드셨나요? 아니요. 사무실도 아직은 개설 안 했고, 뭐, 조직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선거법 우려도 있고, 또, 네. 예, 돈 안 쓰는 선거가 배치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예, 검소하면서도 네. 실속 있게 네. 움직이고 있죠. 아, 그래서 청바지 입고 열심히 뛰시려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죠. 뛰시려고 청바지 입고 이제 열심히 뛰시려고 예. 간단한 목장으로 캐주얼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4.5 보궐선거도 예리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고 지금 전국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당구 당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궐선거 의미, 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화이팅 해 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다. 우리 내년 총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정부든 지방행정이든 그 독선과 독주가 일방적으로 그 야기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의식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와 또 한반도 안정적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군데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역시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적하시고 또 선거 때는 적절하게 채찍질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미세먼지를 뚫고 오셨는데 가실 때도 조심해서 잘 가시고 건강하게 예, 예. 다음에 또 뵙도록 마스크하고 하겠습니다. 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